네, 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하여서 커스텀 셋업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서빙기타에서 커스텀 셋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드리면 확실히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소리가 선명해진다는 건 해상도가 좋아진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현의 미라, 레솔, 시미가 각현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니까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리고, 그리고 반드시 향상된 서스테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SOM45RS 기타를 한번 커스텀 셋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커스텀 셋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정튜닝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가끔 이거는 이제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크를 좀 어느 정도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장시간 동안 연주를 안 할 때, 2, 3주 이상 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연주를 안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튜닝 페그를 풀어 놓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감을 때 거의 1, 2, 3번 줄이 잘 끊어지거든요. 보이는 거는 사실 1번 줄이 가장 얇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얇은 건 3번 줄이에요. 3번 줄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놓은 거라서 그렇지, 가장 얇은 건 이제 사실 3번 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풀었다가 다시 감을 때 줄이 많이 끊어지는데, 그때는 이렇게 조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튜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음을 완벽하게 다 정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돌려가면서 튜닝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금씩 돌아가면서 튜닝하고, 조금씩 돌아가면서 튜닝하고, 그러면서 미라레솔심이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6번 튜닝할 때, 6번서부터 이렇게 튜닝할 때 1, 2번 줄이 좀 그 장력, 텐션에 좀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고, 2번, 1번 줄 튜닝할 때 5, 6번이 좀 어느 정도 튜닝하는데 좀 적응하게 되거든요. 그 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튜닝하게 되면 거의 끊어질 일이 없어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서빙 기타에서 이제 수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풀어져서 온 기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다 보면은 많이 끊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끊어먹지 않으려고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튜닝을 했을 때 거의 끊어지는 현상이 없더라라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왔을 때가 이 상태, 이 사운드, 이걸 한번 커스텀 세팅을 해보는데, 이렇게 정튜닝을 했을 때 4개의 힘 상태를 보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드레싱을 할 때 어느 플랫에서 어느 위치에서 드레싱을 해야 되는지도 감각적으로 익히게 되는데, 특별히 요거는 14플랫 이외 1번 쪽에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드레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도 저희가 하고 있죠. 여기에 걸려있는 줄이 다다리오란 말이에요. 다다리오. 저희 서빙 기타에서는 이제 줄을 다 업그레이드 하고요. 브리지 핀도 다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걸려있는 줄이 이제 다다리오인데, 줄을 제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다다리오 줄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기타 줄 이렇게 필요하시면은 제가 요거 새 기타에 달려있던 줄은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네, 성함하고 몇 시에 오시는지. 저희가 1시부터 하는데, 일단은
오전에는 제가 셋업 수리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몇 시에 오실 수 있는지, 그러면 그때 손님이 없으면 저희가 1시간 간격으로 손님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고 스케줄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세트 저희가 기타줄 중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셋 세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브릿지핀 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브릿지핀을 빼내는 툴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끝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니퍼가 아주 가장 정확하게 브릿지핀에 상처 안 나게 깔끔하게 뺄 수 있는 게 바로 이 브릿지핀. 다른 거는 무뎌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빠지지 않는 걸 억지로 계속 이제 빼다 보면은 그 브릿지핀 그 꼭지 부분이 이제 파손되거나 찌그러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양쪽 사이에 딱 들어가서 깔끔하게 빼는 거는 니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기타 있잖아요. 오랫동안 방치된 기타는 브릿지핀이 잘 안 빠져요. 안 빠질 때 이제 그런 툴로 했을 때는 잘 안 돼요. 정상일 때는 이제 그런 툴로도 이제 되는데, 오래돼서 방치돼서 브릿지핀이 거의 안 빠지는 거는 브릿지핀 이 니퍼가 가장 정확하게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픽업을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있는 스트랩 버튼을 빼내야 되죠. 이게 스트랩 버튼이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방법이 있죠. 스텝 드릴 비트. 여기를 이제 픽업 장착할 때 12mm로 타공하거든요. 이 스텝 드릴 비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스텝 드릴 비트를 제가 정말 수십 가지를 써봤는데 가장 좋은 게 디월트 겁니다. 디월트 거. 제가 픽업 장착을 진짜 수천 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12mm로 타공할 때 가장 깔끔하게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스텝 드릴 비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디월트, 이게 아주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이 디월트께 정말 깔끔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플라스틱 스트랩 버튼이 빠지게 되죠. 플라스틱은 진공청소로 잘 안 빨아들여지니까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뚫어볼게요.
이게 뚫으실 때 너무 힘을 줄 필요도 없어요. 기타를 딱 잡고 기타를 안정적으로 잡고 자세히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스텝 드릴 비트가 좀 나쁜 거, 사양이 떨어지는 건 막 억지로 밀어야 되고, 억지로 밀다 보면 또 테두리가 이렇게 칠이 벗겨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스텝 드릴 비트 중에 최고예요. 기어칠 때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만족하면서 지금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가 시그마 기타가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깔끔하게 뚫렸죠. 이게 소리가 되게 좋은데 그 소리가 좋은 이유가 피니쉬를 얇게 해요. 피니쉬를 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칠을 얇게 하면 사운드가 그만큼 좋습니다. 기타가 이제 고급 기타 갈수록 칠을 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오일 피니시라든지 피니시 마감은 오일 피니시로 한다든지 오픈퍼 이제 뭐 사틴 무광 사틴으로 또 한다든지 그리고 샬락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레카 피니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그러한 고가 기타에 다 그런 피니시 마감을 하는데 그런 게 칠이 얇아서 정성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사운드 위주의 기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칠을 얇게 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서툰 사람이 하게 되면 경험이 많이 없으면은 이 칠이 벗겨지게 돼요. 그리고 좋은 스텝들을 비트로 하지 않으면 얘가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놨고 이제 샤프가 이쪽에 하나가 없나요? 네, 가족들이 잠깐 왔어가지고요. 제가 영상을 잠깐 끊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mm로 깔끔하게 타공했고, 그 다음에 여기 피해주를 하려면 또 3mm로 깔끔하게 풀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일자로 뚫어주는 것보다 약간 각도를 살짝 꺾어서 뚫어주면은 좀 피해조 자체에 좀 덜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청소기를 다시 갖다 놨군요. 청소기가 여기 있었네요.
이쪽에 이제 이 새들을 잡아주고 있는 브릿지 홈이 있잖아요. 여기 밑바닥을 이제 이 툴이 있거든요. 밑바닥을 갈아내는 툴이. 여기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툴로 밑바닥을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주면, 완전히 플랫하게 만들어주면 픽업을 이제 피해조를 누르는 그 기타줄의 장력이 한 80kg 정도가 되는데, 기타줄의 장력에 의해서 이제 피해조 새들이 피해조를 누르잖아요. 그리고 피해조를 받치고 있는 게 그 이제 새들 홈인데, 거기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1번서부터 6번까지 소리가 고르게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6번의 소리, 5번의 소리, 4번의 소리, 3번의 소리, 2번의 소리, 이 각 현의 소리가 고르게 이 바디에 이 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서 세심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각도를 한 45도 정도 좀 완만하게 이렇게 뚫어주면 피해조의 그 꺾이는 각도가 좀 완만해지니까 좀 덜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밑바닥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만들어주면 픽업 밸런스가 되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트 새들 가공을 해야 되겠죠. 너트 새들 가공을 해야 되는데,
잘 탈거가 됐습니다. 본이 되게 단단하네요. 네. 좋은 본을 쓰면은 이제 좋은 본을 쓰면 이제 이렇게 단단해요. 이거는 이게 이제 드레싱을 막 밀어주는 게 아니라요. 아까 처음에 이제 4개의 힘 상태를 봤잖아요. 그리고 플랫의 이제 높낮이를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밀어주는 포인트가 이제 검색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쪽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특별히 이거는
14플랫 이후에 12플랫, 13, 14플랫 그리고 그 뒤쪽으로 1번, 2번 라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어느 정도 드레싱을 좀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살려줘야 되는 게 바로 크라운이에요. 네. 크라운을 그리고 이제 그 끝처리 라운딩 처리라고 하는데 그 음색 끝부분에 거기를 좀 처리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음색 끝자리죠. 끝자리 잘 만져가지고 좀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 데만 이제 잡아주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깔끔하게 플랫 끝 처리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기타가 좀 고급 사양으로 갈수록 사실은 많이 손볼 게 많이 없어요. 고급 사양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좋은 기타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플랫을 이제 좀 더 광을 내는 거죠. 컴파운드를 이제 플랫을 광을 낼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판에 핑거보드 지판에 손상이 가지 않기 위해서 저게 이제 오일 칠을 통하여서 이게 로즈드가 아니고 에보니군요. 에보니 지판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있다가 오일 칠을 해주고요. 그 전에 음새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음새 끝처리를. 기타는 이제 컷어웨이가 아니니까 14플랫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정도로 치면 돼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광을 내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아주 이제 음새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라스트. 네,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주 멋진 핑거보드 지판이 되는 겁니다. 예,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핑거보드 지판이 되죠.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판 정리를 해주고요. 정확하게 너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새들도 해줬잖아요. 다시 한번 끼워보고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를 하냐면 이제 픽업을 장착을 결국은 해야 되겠죠. 픽업 장착. 픽업은 이제 디파이어 픽업이라고요. 저음에서 나오는 디파이어 픽업이 있습니다.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픽업 그거보다 이게 퀄리티가 좀 한 단계 윗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음에서 만든 픽업인데 이게 마이크도 장착이 되어 있고 톤이 들어가 있고 이제 볼륨 노브가 있고 베이스 부스트 시키는 게 있어요. 베이스 부스트 시키는 게 있고 페이지 위상 전환 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가 없을 때 그 건전지 그 경고등이 들어오는 그 기능까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볼륨이나 톤을 조절할 때 0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노브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때 어디가 중간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센터 클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센터 클릭을 딱 지나가면 거기서 탁 멈춰요. 그런 기능까지 있는 아주 되게 괜찮은 픽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큰 공연을 하든 작은 공연을 하든 또 중간 공연을 하든 공연의 사이즈가 많이 틀리잖아요. 큰 공연을 할 때는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크 기능이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사람께까지 공연하는 가운데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기타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마이크를 좀 올리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그리고 이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더 친밀하게 사운드를 내려면은 마이크를 살짝 줄여가지고 이 앞에 있는 가까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뭐냐면 그 거리 조정도 되는데 고음, 중음, 저음을 다 표현하는 그 PA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고음, 중음, 저음, 뭐 고음, 중음, 저음 그걸 다 표현하는 그런 PA 스피커에서 이게 아주 극대적인 그러니까 하이엔드 그 PA 스피커 같은 데에서 극대적인 사운드, 극대화된 그러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픽업이 바로 좋은 픽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 뮤지션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서 검증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고요. 피에조가 있습니다. 항상 픽업을 장착하기 전에는
이 픽업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픽업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붙였다가 안 되면 이것도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피에조 마그네틱 바니까 피에조라고 써 있는 데다가 끼워 놓고 이걸 정확하게 끼워 넣어야 돼요. 마이크 자리에다가 피에조를 끼우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에다, 이건 마이크니까 이제 마이크에다가 꽂아야죠. MIC. 그리고 이게 이제 아웃풋 단자인데요. 좋아요. 아웃풋 단자 이제 와이어를 풀어주고요. 자, 이거를 아웃풋 단자에다가 끼워 넣겠습니다. 오케이. 아웃풋 단자에다 끼워 놓고, 이거는 마지막 이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BATT 배터리에다가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건전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체 건전지 한번 빼가지고 요즘 경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전지까지 연결했거든요. 한번 픽업에 이상이 있는지 통해서 꽂아보도록 할게요. 볼륨 올리고. 네, 반응이 좋네요. 피해줘. 잘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 기능도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픽업은 이상 없이 완벽합니다. 요 좋은 픽업을 이제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달기 전에 항상 이걸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듈을 바를 위치를 이제 한번 이렇게 먼저 대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격이 있으면 그 유격을 좀 잡아줘야 돼요. 보통 이제 시그마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브레이스가 있잖아요. 브레이스 패턴. 특히 여기 숄더 브레이스가 아니라 홀 사운드 브레이스 주변에 브레이스가 좀 약간 다른 기타보다 좀 두껍습니다. 그게 이제 사운드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내구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스의 두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이 모듈을 장착하기에 좀 편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3M 테이프 같은 거로 이게 이제 겨울철에는 좀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 접착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이샵에서 이제
접착제 같은 거를 미리 좀 불에 이렇게 데워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접착제가 이제 좀 살아있는 기능을 하는데, 경화제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철에는 모든 게 좀 다 떨어집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면 이걸 또 뚫어줘야 돼요. 진짜 잘 안 나오네. 뭐야? 잠시만요. 확실하게 뚫었는데. 접착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굳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실하게 뚫었습니다.
하나씩 더 있거든요. 이게 하나씩 더 있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이건 이제 딥파이어 요 픽업은 그러니까 브레이스의 두께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이제 픽업에 어떤 융통성을 좀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더 네, 딱 좋습니다. 이게 이제 좀 경화가 좀 돼야 되니까 굳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또 접착제를 한 번 더 뿌려주는 거죠. 정확한 위치에다가 딱 감아가지고 딱 붙이는 거죠.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은 이게 브릿지핀을 넣어보시면 압니다. 브릿지핀을 2번 쪽에 넣어놓고 1번 쪽에 5번 쪽에 넣어놔서 거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잡아주는 거죠. 정화제 살짝 한번 뿌려줘야 되겠네요. 아주 미세하게 정화제 한번 살짝해주고 브릿지핀을 기준으로 삼아서 차고 띄워주면 됩니다. 또 좀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아래쪽에 이제 브릿지 플레이트라고 있잖아요. 그 브릿지 플레이트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 마른 목걸에 브릿지 플레이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엑스 브레이스에서 좀 떨어져 있는 브릿지 플레이트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잘 끼워줘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잘 잡았으니까 브릿지 핀 원위치 해주고 다시 모두 잘 붙어 있는지 검색해주고 좀 더 검사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뭐 건전지는 이제 그 후판 브레이스 패턴이 있는데 상판 맨 위에 상목에다가 그거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웃풋 단자죠. 아웃풋 단자를 이렇게 이제 나사를 빼가지고 이런 거 할 때요. 원래는 기타 우에서 하면 안 돼요. 초보자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 상판에 떨어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저희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손바닥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7.5mm만 나오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7.5mm가 안 나오잖아요. 7.5mm가 안 나오면 접촉이 안 돼요. 접촉이. 그래서 픽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접촉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딱 1.5mm. 너무 나오면 이제 헐렁헐렁하게 되고 너무 안 나와도 접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수차상으로 딱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이제 감이 딱 있는데 일일이 7.5mm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너트하고 그 사이의 간격 같은 데서 또 떨림 증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왜냐면 이 잭포트 너트에서도 버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주 골치 아프죠. 어디에서 나는 건지도 소리를 못 찾겠고. 버징이 나는 경우가 지저분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헤드머신 쪽에서 이제 그 와셔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나는 그런 떨림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너트에서 또 나는 소리도 있어요. 너트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음새가 이제 불규칙하게 레벨링이 안 잡혀 가지고 음새에서 나는 그 버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이제 이거는 수리를 하면서 경험한 건데 이 안에 트러스 로드의 흔들림 때문에 나는 버징도 있어요. 그 안에 트러스 로드가 흔들려서 나는 그러한 사운드의 지저분한 소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브릿지를 좀 단단하게 고정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 나사를 박는데 그 스크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사가 풀려가지고 거기서 떨림 증상이 나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스가 엑스 브레이스, 윙 브레이스 그리고 여기 톰바가 있잖아요. 숄더 브레이스도 있고 그런 브레이스가 떨어져서 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잭포트의 떨림 증상 때문에 지저분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어디에서 그 문제의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수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꽉 조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가운데 센터를 잡아줘야 되냐면 그 잭이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잭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 가운데 걸 좀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꽂혀져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배선 정리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잠시만요. 네, 작업하다 보면은 손님들도 정말 많이 오고요. 전화도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작업하는 거, 뭐 기타 리뷰 찍는 것도 거의 아침에 일찍, 이른 아침에 해요. 아주 이른 아침 업무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또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한 8시, 저녁 7시, 6시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시간에는 뭐 택배 포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리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발송할 것도 있고, 손님 오시는 것도 응대해야 되고,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은 이제 배선 정리인데요. 배선 정리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배선 정리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클립을 여러 개 사용해 가지고 이런 사운드홀 주변에, 이런 칙판 주변에 밴딩된 부분에 거기에 이렇게 착착착착 해놓는데, 그게 클립을 너무 많이 하면은 저는 소리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립을 다 한 방에 끝내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타 소리를 좋게 하려고 톤 메이킹이라는 걸 하거든요. 기타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미세하게 톤 메이킹을 해요. 그 안에 이제 브레이스 패턴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설명을 드려볼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기타를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상판이에요. 요 위에 있는 상판인데요. 이게 이제 그 톰바, 이쪽에 톰바고, 이게 윙 브레이스고, 이쪽도 윙 브레이스고, 이게 이제 엑스 브레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홀 사운드 주변에 이제 브레이스 혹은 파치라고도 하고, 요건 숄더 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아까 마이크를 여기에다가 장착한 거예요. 여기 브레이스 플레이트에다가 마이크를 여기다가 장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바디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배선을 막 한다고 여기에다가 배선도 붙이고 여기에다 배선 붙이고 또 측판에다가 막 배선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걸 제가 선호를 안 하냐면, 이제 톤 메이킹을 할 거 아니에요. 톤 메이킹은 이제 핸디드 스캘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깎아낸단 말이에요. 깎아내는데 그냥 막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탭톤을 들어가면서, 이제 저렴한 기타에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좀 되게
좋은 고급 기타에서는 이렇게 탭톤을 두드려가면서 이제 톤 메이킹을 한단 말이죠. 그 톤 메이킹을 할 때 이제 최대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브레이스를 스켈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깎아내는 걸 우리가 스켈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샌딩 하는데 천방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사운드, 베이스, 뭐 중음, 또 배음 그런 것들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스켈럽을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그걸 깎아내는데 이런 클립 같은 게요. 이런 클립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런 클립이 막 여러 개 달려 있으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스켈럽 한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톤 메이킹 한 게. 톤 메이킹 하려고 여기에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막 클립에 막 다다다닥 여기 붙어 있으면 저는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만큼 진짜 다시 반복드리지만 그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켈럽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클립이 여러 개 있으면 아무래도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선을 딱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선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단자하고 요거를 딱 한 방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칠판에 브레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브레이스 바로 옆면에다가 그거를 딱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봅시다. 브레이스가 어디 있나? 여기 있나? 그렇죠. 이게 측면에다가 딱 붙이면은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듈 잘 붙어 있는지, 마이크 잘 붙어 있는지, 배선 측면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줄을 걸면 됩니다. 네, 줄은 저는 이제 엘릭서 포스퍼 브런즈 012 게이지를 다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도 좀 제일 비싸죠. 이게 제일 뭐 사운드가 제일 좋다고 하고 코팅되어 있고 엘릭서 포스퍼 브런즈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6번, 그다음에 5번, 네, 4번, 3번, 2번, 1번 했어요. 원래 여기 플라스틱 ABS가 달려있는데 저희는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본으로 다 교체를 해드립니다. 본. 요 고급 본으로 다 바꿔드립니다. 고급 본으로 스트링 센터 라인 잡아서 약간 해드립니다. 이 꼭지가 딱 걸리게 좀 잡아당겨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튜닝하다가 이 브릿지 핀이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는 뭐 이제 수리도 전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브릿지 핀을 수백 개씩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딱 6개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옛날에 이거 갈아줄 때 5.2mm로 타공을 했는데요. 지금은 딱 굵기가 딱 맞아서 브릿지핀 홀 거기를 5.2mm로 타공 안 해도 지금은 딱 맞게 나옵니다. 에본이나 이제 본으로 바꿀 때 5.2mm로 여기를 타공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스트링 센터 라인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브릿지핀도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줄높이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피해조가 딱 있는 가운데서도 줄높이가 어느 정도 딱 세팅돼서 나와요. 한번 줄이 이제 좀 거치장스러우니까 좀 길게 잘라 볼게요. 일단 한번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토네이션이죠. 인토네이션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마 곡률이 16R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딱 맞습니다. 곡률이 16R. 에디오스 곡률이 16R을 가지고 있는 기타. 픽업 사운드 들어봐야 되는데 정확한 이제 인토네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음정인데요. 정확한 음정. 요 기타는 스케일이 645mm거든요. 25.4인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봅시다. 네. 저거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피터슨 튜너라고 일반 튜닝기보다 100배 정도 더 정확하고 가격도 그만큼 100배 정도 더 비쌉니다. 저거 한 200만 원 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20cm 안에만 들어오면 음정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0.1cm까지 측정이 가능한 엄청난 놈입니다. 전체적인 스케일 아까 645mm라 했잖아요. 25.4인치. 근데 제가 이제 인토네이션 수업을 받을 때는 이제 기타 제작을 처음 할 때 배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더 수리를 전문적으로 셋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인토네이션 수업을 심지어 이제 버즈 페인팅 튜닝까지 그때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그때 이제 구매하게 된 거거든요. 그 스케일을 처음에 개발하신 분이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이제 이 스케일을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정 보완돼서 지금의 이제 스케일이 나오게 된 건데요. 여기 앞부분은 음정이 정확해요, 대부분. 여기 앞부분은. 근데 요 뒤에 갈수록 음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균이었을 때 미라레솔 심의하고 12플랫이 딱 반이거든요. 12플랫에서 미라레솔 심의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튜닝기로는 확인이 안 되고 0.1cm까지 측정이 가능한 이런 피터슨 튜너야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뭐 귀가 되게 좋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어요. 한번 이제 그 팩토리 투어 갈 때 뭐 함춘호 선생님하고 여러 이제 뮤지션 분들 그리고 이제 김광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제아의 고수가 되는 그 선생님은 귀로 인토네이션을 다 확인한대요. 그래서 인간 버즈페인 인간 피터슨 튜너라고 해야 되겠네. 그분은 귀로 다 인토네이션을 확인한다더라고요. 그만큼 귀가 이제
되게 예민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반음으로 나누면 12개의 반음이 나오게 돼요. 그게 1200cm예요. 1200cm인데 그러니까 1200cm니까 100cm가 반음이거든요. 반음을 5분의 1로 나누면 20cm예요. 반음을 5분의 1로 나누면 20cm인데 20cm 안에만 들어오면 정확하다고 보는데 저거는 0.1cm까지 추정이 가능한 엄청난 놈이라니까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음정이 정확한지 인토네이션을 확인하는 거고, 하다 보면은 저게 어떤 이 기타의 배음도 느끼게 돼요. 배음. 네. 네. 이렇게 이제 딱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미, 레, 라, 레, 솔. 좋습니다. 시, 미. 아주 좋아요. 이 상태. 이제 수동으로 여기서 보통 하거든요. 수동.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수동으로 하는데 한번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미 한번 해볼게요. 미. 자, 미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 그리고 이제 6번 줄하고 1번 줄이 같은 거니까 1번 줄도 한번. 야, 무슨 기타지? 인토네이션 엄청 좋은데요? 라 해볼게요. 보통 데이터상으로는 5번하고 2번이 좀 안 맞아요. 라를 이제 라로 바꿔야죠. 라. 안 바꾸고 계속 치고 있었네요. 라로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좋아요. 정확하게 인토네이션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타 줄을 잡을 때 어떤 사람은 플랫 앞쪽에 있는 플랫에 가까이 잡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쪽에 가까이 잡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살짝 올리면서 위쪽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다운시켜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사실 연주하시는 그 성향을 딱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렵고,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플랫 딱 중앙에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도 가지 않고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고 딱 플랫 중앙을 눌러서 인토네이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잡고 하는 거죠. 이제 라도 좋으니까 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 원래 정확하게 이제 인토네이션을 하면 여 너트 쪽에도 작업을 하고 여 아래쪽에 뒤에 새들 쪽에도 작업을 하는데 앞쪽에는 작업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25.4인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수업을 배울 때는 이제 25.5인치로 했는데 25.5인치를 17.8인치로 나누게 되면 1.44mm가 나오게 돼요. 1.44mm를 1.4%로 곱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0.02예요. 그 0.02가 되게 중요한 건데 0.02인치만큼 너트를 작업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 핑거보드 지판을 0.02인치를 작업해 주는 거예요. 0.02인치가 몇 밀리냐면 엄청 작은 숫자예요. 한 0.7mm인가 그럴걸요. 한번 제가 0.02인치 0.02인치 몇 밀리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0.02인치가 INCH 0.02인치가 몇 밀리냐면은 0.5mm 정도밖에 안 되네요. 0.5mm 0.02인치가 5mm밖에 안 되네요. 저는 0.02인치가 저는 0.7mm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0.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얇은 거죠. 1mm의 딱 반이네요. 1mm의 딱 반.
그 작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 너트 쪽은 좀 이제 소비자들도 원치 않고 그래서 잘 이쪽은 안 하고 이 새들 쪽을 이제 하는데, 좀 이따가 한번 봐서 해야 될 거면 하겠습니다. 레 잡았고, 아 정확한데요. 솔, 솔 잡아, 솔 교체해야지. 솔. 자, 아이고. 솔. 좋습니다. 그러면 오, 엄청난데요. B 하겠습니다. B. 이 버즈 페인트 이제 이 2번이 좀 많이 나가요. 비범프라는 것 때문에. 2번프 이 새들을 보면은 2번 새들이 약간 뒤로 물려져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비범프라고 해요. 그 비범프 때문에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거 정확한데요? 아주 약간 텐션이 떨어지네. 약간. 이렇게. 정확한데, 거의 정확한데. 오,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거 좀 나왔어야, 좀 안 나왔어야 되는데. 1번은 아까 정확하게 나왔고, 왜냐면 안 나왔어야 제가 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이게 음정이 지금 이렇게 음정이 정확하잖아요. 음정이 이게 정확하면 소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영상이 끊어졌어요. 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소리가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가 좋아요. (2mm) 음새를 사용했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뭔가 좀 더 좀 멋지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인토네이션이 안 맞으면 제가 새들 작업하는 것까지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인토네이션이 워낙 정확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스텀 세팅하는 거를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